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의 한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살짝 업데이트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게 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일요일로 향해 가는 밤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좀 전에 애들 재우고, 이번 주 방학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맨날 늦게 잤거든요. 그래서 애들 재우고 저도 이제 저만의 자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찍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 제가 이제 중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오지 않았고, 본인이 없는 저랑 저희 변호사, 그리고 이제 그쪽 변호사 셋이, 그리고 판사랑 기다리는 거 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하고서 끝났는데, 일정대로 이번 달 말에 그 소송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가 맞고요. 마지막 소송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저도 몰랐던 거를 많이 알았는데, 변호사를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건 해고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법률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이 일이 바로바로 있는 게 아니고, 막 한 달 뒤, 두 달 뒤, 막 세 달 뒤 이렇게 막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그 사람이 해고는 했지만 그게 판사에 의해서 승인이 또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소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복잡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안 오고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전화를 몇 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꼭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다가 대충 얘기하고서 왔는데, 문자가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할 일 다 했는데 왜 안 보여주는지 막 등등, 똑같은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 그래서 나한테 문자 하지 말고 네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가 친절히 잘 알려줄 거다라고 처음엔 좋게 얘기했는데, 다 계속 끝났대. 다 끝났고 자기는 할 게 더 이상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 나한테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나 너랑 이제 더 이상 답변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단 그렇게 됐고, 아직 지금 오늘이 6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번 달 29일에 제가 마지막 그게 있거든요, 소송이. 변호사 그날 이제 만나고 와가지고, 매번 이렇게 변호사 만나고 올 때마다 저한테 이제 인보이스가 청구가 돼요. 근데 돈이 3,500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소송비를 먼저 차지한 건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내역을 봤더니 웬걸 서류 작업하고, 무슨 서류 작업하는데 5시간이 걸려. 다 뻥이야. 서류 작업하고, 뭐 제가 문자 보냈을 때 그거 답한 거, 전화했을 때 통화한 거 5분도 다 적어놨어요. 그게 다 이제 토탈 청구가 돼가지고 3,500이 됐더라고요. 그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이 많잖아요. 그 그룹 중에서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한인들을 위한 여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룹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이제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저도 알림 설정을 받고 이제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글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봐도 뭐 이렇게 그냥 뭐 일상 사는 얘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글도 자주 보이고, 또는 이제 경기가 어렵고 남편이 직업이 이렇게 일정한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남자가 집안일을 안 하고 뭐 그런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도 이제 그 과정을 다 겪었고 이혼을 했다 보니까 또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게 정말, 그게 국제 결혼이든 아니면 한국 사람이랑 같이 결혼을 했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문화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혼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어느 정도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답이 없다, 진짜 아니다, 이런 순간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안 오면 정말 너무너무 좋지만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버티느냐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헤어지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아빠를 그리워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 정말 별별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이혼하기 전에 이혼하면은 애들이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좋지 않은 그 부부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독이 되는 그런 부모의 예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헤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제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정말 최악의 예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어쨌든 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에서도 그렇고 책임감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아빠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좋은 예가 돼서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그걸 다 하게 되고, 차라리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아예 안 보는 것도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따라와 줘요. 열받게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anyway,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혼을 생각하고서 뭐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조금씩 오고, 내가 얘랑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점점 든다면, 그치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고 또 저처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것도 안 되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밖에 나간다는 거는 어디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물론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거가 언젠가는 아이들도 크면은 엄마의 도움이 좀 덜 필요할 거고, 언젠가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당긴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혼을 정말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면 꼭 그런 큰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실행했으면 좋은 것들 먼저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공유를 할까 해요. 일단 그 첫 번째는 아마 경제적인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혼을 결정적으로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좀 쉽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도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다 알아서 컨트롤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일을 했고, 해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통보 수준이었거든요. 통보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6개월 동안 뭐 별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뭐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저한테 거의 통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일을 안 했더라면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기었을 거예요. 근데 일도 했고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저 스스로 약간의 뭐랄까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자존감 같은 게 많이 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도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과의 공식적인 그런 사회생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1년 동안 한 거가 있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그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크게 많이 고민 안 하고 이제 제가 결정을 하고 나오게 됐거든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큰 돈이 들어요. 일단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면 헤어질 때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남자들이 돈을 버는 상황이고, 남자가 이제 그 주 브레드 위너다 보니까 타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신용카드를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혼 진행도 거의 남자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도 변호사도 써야 되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나도 할 말이 있고, 그리고 또 애들 그 양육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뚜렷하게 주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을 땐 좋지만 그렇게 부부 관계가 끝으로 갈 때는 아무리 잘해주고 착했던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돈 없고 일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양육권을 더 많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엄마 아닌 이상은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모성애가 있는 엄마들은 아무리 좋은 아빠가 잘해도 그거를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거랑 아빠가 해주는 거랑 차이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나이 때는 엄마가 많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채워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아이한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반반씩 양육하고 엄마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아빠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꼭 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일이 정말 스페셜한 케이스는 또 아니에요. 저 같은 일이 또 흔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얘기고, 이혼한 많은 가정들이 이혼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는 쟤랑 50대 50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자기 여자친구 만난다고 또는 남자친구 만난다고 애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애를 더 많이 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상대 그 당사자가 열받아서 양육권을 더 많이 가져오겠다고 이제 그 신청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변호사를 통해서 그 수정하고 그러면서 양육권도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애들이 18살 되기까지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할 때 돈이 들어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두고두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진짜 열받고 내가 얘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도 가정폭력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면 저는 좀 돈 모으고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텨야 돼요. 아니면 버텨야 돼요. 진짜 다른 건 답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나와도 렌트를 낼 돈은 벌 정도의 능력이 돼야 서럽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 나오면 서러워요. 너무 힘들고 서럽고 슬프고 더럽고 진짜 치사한 꼴 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돈을 벌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다면 그 차이가 무지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막 정말 극한의 과정까지 가지 않았고, 뭐 물론 잘 돼서 회복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끝까지 갈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일을 하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한국 사람으로서 가정주부로 살고 영어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챌린지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일을 하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참 좋은 게 뭐냐면 미국에 살면서 보통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가장 필요할 때는 한국 사람만큼 도움 받을 때도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같은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 보통 동네 마트 같은 데, 한인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그런 거를 띄우거나 하면은 오히려 도와주면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안 도와주려고 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일단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불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두들겨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미국 직장도 좋지만 언어나 이런 건 자신감 같은 게 없으면 사실 미국 직장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하시는 뭐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서빙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서 어떻게 해서든 마음만 있으면 잡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다 이러면은 이제 일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저도 뭐 도테라 비즈니스를 처음에 하고서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도테라 할 때 저희 둘째가 한 돌 정도 때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는 힘드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러 뭐 프리스쿨이나 이런 데를 간다면 그 자유시간이 그래도 한 두세 시간은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막 오래 일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조금씩 일을 하면서 점차 어쨌든 나의 그 자존감도 좀 올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속도가 붙거든요. 그리고 애들 잘하는 건 또 금방 잘하니까, 뭐 주중에는 일을 많이 못해도 주말 같은 때는 그래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애들 이제 케어하게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시간이 많은 거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시도를 해보시는 거가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그래도 뭔가가 조금씩 모인다면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두려운 것도 사라지고, 내가 뭔가 그래도 혼자 나가서 애들 키우면서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조금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먼저 조금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셋을 가져 놓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나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 들지 않는다면 이혼하시면 아직 안 돼요. 버텨야 돼요. 더 버텨야 돼요. 그리고 그게 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과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아이들이 어리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그럴 시간도 없고 뭐가 되지 않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집에서 저는 정신 건강을 아주 멘탈을 강하게 키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하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갑자기 일 안 하다가 뭔가를 일자리를 잡고 밖으로 나오기가 쉽진 않지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운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라도.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그 멘탈 건강이 굉장하게 크게 좋은 쪽으로 바뀌면서 조금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도테라를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뭐 에센셜 오일 자체가 주는 그런 이점도 많았지만 그 하면서 저를 성장시킨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 지금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널링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독서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저의 생활 습관도 더 좋게 바뀌고 진짜 많은 부분이 좋은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선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게 너무 없다. 뭘 해야 될지 정말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버티면서도 내가 내 멘탈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집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널링이나 이런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저는 롱텀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힘든 과정을 겪었고 이혼을 경험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진짜 뜻깊은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비싼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자유, 행복 이것들을 진짜 얻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하라고 해도 또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이혼은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나 필요했던 그 일 중에 하나였고 제 인생의 큰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감사하게도 그걸로 인해서 저의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중이었다면 바닥을 찍고 확 올라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 돌이켜보면 다 잘 일어났어요. 진짜 타이밍도 죽여줬고 운도 너무너무 좋았고 모든 게 다 좋게 일어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막상 왔을 때 힘들고 무너지기도 쉽고 멘탈적으로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너무 좋지만 비빌 언덕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자기 연민이나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빠져서도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고 빨리 회복해서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혼하기 전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멘탈, 내 건강을 잘 컨트롤하고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일도 못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꼭 하시고 저널링 같은 거, 운동, 저널링, 독서 그리고 영어 공부 쉽게 이거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돈을 당장 내일 벌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혼을 막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혼할 시점에 그게 뭐 하루아침에 확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느낌은 계속 한 1년 정도 전부터 이혼 1년 정도 전부터 느낌은 조금씩 받았는데 그냥 다 모든 부부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시들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줬다면 그때 저도 애가 어린데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영어가 이렇게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뽑아주겠어 이런 생각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게 안 되면 이런 준비라도 먼저 해놔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되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어딘가에 멈춰져 있는 것 같은 특히 그런 결혼 생활에서 도무지 이 사람과의 삶에서 미래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 할 때는 정말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 자체도
뭔가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좀 클리어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해준다면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고 더 이상 얘랑 못 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내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살 공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를 구할 그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은 돼야 돼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고 나름의 그 떳떳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양육권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티고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 안 해서 그렇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또 그러면 그때 또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또 열려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들을 일하면서, 어린애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서 일하면서 어떻게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또 방법은 다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에 있고 내가 더 이상 이 정말 미저러블한 이 힘든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경제적으로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혼을 장려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정답은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구덩이로 함께 다 떨어지는 길인지는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쵸? 좋게 되면 너무 좋아요. 테라피 같이 받고 부부생활 더 개선되고 더 잘 살게 되면 뭐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나한테도 좋고 배우자한테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그거를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는 나를 더 힘든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길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혼을 해보니까 이혼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사자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행이 아이들한테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모든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결혼 생활을 그냥 유지한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절대 아니고, 모든 그런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려면 둘 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똑같은 걸 계속 그냥 끌고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아이들도 또 다 보게 되고,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법처럼 어제 정말 치고받고 했던 그런 관계들이 내일 된다고, 이혼 안 했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그게 너무 힘들고 미안하고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는 게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내려놓고 아닌 거는 아닌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 개개인 누구에게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혼을 선택을 했다면 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해요. 왜냐? 혼자서 살아서 버텨야 되니까. 혼자 남아야 되고, 둘이 해야 되는 거를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어쩔 땐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눈물도 많이 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이혼하시는 분들도
이혼하고 나서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난 느낌으로 번영하고 잘 산다 이런 느낌을 정말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충분한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행복하려고 이혼한다고 생각해요.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더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 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크게 그게 달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음 먹기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혼하고 나서 그 힘든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누구에게나 다 오는 지나간 그 사람과 살았던 시간에 대한 예이기도 한 것 같고,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도 또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시고, 아직 내가 독립하거나 그럴 준비가 아직 완전히 안 됐다 하시면 준비하시면서, 또 시간은 또 잘 가거든요. 준비하시면서 조금씩 준비하시면서 성숙된 나를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버티셔야 되고, 일단은 무조건 버티셔야 되고, 뭐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스스럼 없이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일자리도 좋고 다 좋지만 어쨌든 내 안에서 준비가 돼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소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언젠가 여러분 반드시 떳떳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밖으로 나와서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제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이혼하고 나서 더 번영하고 진짜 새로 태어나는 느낌으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거 기억하셔서 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